지난 시간에 이어서 12-4번 해야 되지. 맞아. 12-4번 됩니다. 자, 12-4번에 보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a는 0이다 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거에 좌변을 인수분해 하라라고 되어 있어. 아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했죠? 뭐 하면 돼? 조립대법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놓고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a의 약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말 그대로 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찾아서 하면 되겠지. 이 같은 거 해봅시다. 그러면 8 될 거고 a 되고 2에 대해서 0 떨어지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1번은 끝났죠? 됐니?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 이 방정식이 실근이 2분이래. 얘밖에 없대. 예. 그러면 우리가 경우로 나눠서 봐야 될 거야. 자, 2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 허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근이 2가 되는 거니까. 예. 맞아. 예. 그러면 판매식기를 해주면 짝수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돼서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는 4보다 크다라는 게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에 근이 x는 2면 될 거야. 그러면 다 2로만 되니까 말 그대로 3중근이 되면 된다고. 이해했어? 근데 얘가 근이 되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돼야지만 이 근이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얘에서 여기 플러스잖아. 네. 그러면 얘는 절대 없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얘 하나. 됐어요. 예. 여기까지니. 예.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중근을 갖는데, 자, 중근을 갖는다면 이 식 자체에서 우리가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어. 얘가 이거의 해가 x는 2일 때, 해 하나가 2면은 우리가 중근을 갖겠죠. 또 하나가 이 자체가 완전 제곱식일 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예.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a는 0 돼서 a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올 거고, 얘가 완제가 되기 위해서는 a는 4면 되겠죠. 맞아요. 예. 이건 숫자 외우다시피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자, 5번.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12-5번에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얘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라고 이 형태가 나온다고 했었지. 그럼 얘는
x 세제곱은 1이 되는 거고, 맞아? 그러면 얘가 세트로 나와야 될 게 얘가 세트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예. 맞아. 예. 자, 오메가 집어넣어서 보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요걸 구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1번에 뭐라고 있냐?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6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해놓고 플러스 오메가 100제곱이 되어 있네. 선생님 저기 세제곱이 아니라 대제곱. 맞아.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있어요. 예. 자, 플러스 있는 거 없는 거 나눠서 보자.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뭐가 나오겠어? 8제곱. 8제곱이 나오겠죠. 마이너스를 묶어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6제곱 플러스 오메가 10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빼먹었다. 미안. 점점점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메가 100제곱이 될 거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6제곱 오메가 8제곱 오메가 99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 있어요. 예. 자, 아이고. 자, 이거 총 몇 개야? 총 몇 개야? 이렇게 나눴으니까. 얘가 총 몇 개가 될까? 51개. 자, 51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정리를 할 거야. 오메가 세제곱이 뭐라고 했어? 얘 순서대로 보면 잘 봐야 돼. 4제곱이니까 얘는 오메가로 바뀔 거야. 왜?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예. 얘는 오메가 제곱 바뀔 거야. 다음은 뭐 나오겠냐? 예. 1 나오겠죠?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서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가 되겠지? 오메가가 되겠죠? 예. 맞아요. 예. 얘는 99제곱이어야 되니까. 자,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얘는 아니 2, 4, 6, 8이 아니잖아. 얘 10이잖아. 자, 오메가 다음은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이 1 맞니?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그럼 보자. 얘는 세 개마다 뭐가 돼? 0. 0이 남겠지. 그럼 여기에서 남는 건 아이씨 오메가 제곱 오메가인데 왜 오메가래 오메가래. 자, 여기서 남는 건 1 플러스 오메가가 남을 거야. 맞니?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여기는 뭐가 나지? 잠깐 여기 뭐 틀렸는데? 99제곱이 아니고 99제곱 왜 아무도 얘기하냐? 짝수인데 오메가 제곱이 남겠죠? 예.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남겠죠? 예. 맞죠? 예. 여기까지 있어? 예. 그럼 여기에서 요거에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아니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빼주고 내가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얘가 돼서 2 오메가 플러스 2라고 나오겠죠. 됐어요. 예.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2번에 보면
문제에서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뭐라고 되겠어? 오메가 바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오메가 9제곱분의 1까지 맞아요? 예.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여기 이제 바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 아까 얘가 성립한다고 했잖아. 요거에서 보면, 우리 개수가 지금 우리가 실수잖아. 맞아. 그럼 얘는 반드시 혈내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즉,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일 거고,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일 거고. 맞아. 됐니? 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될 거고, 오메가 바는 1이라는 형태까지 더 추가로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오메가 1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오메가 5제곱분의 1 오메가 이쪽이냐 7제곱분의 1 오메가 9제곱분의 1 요거죠. 예.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바로 간다면 제곱분의 1 오메가 바의 4제곱분의 1 오메가 바의 6제곱분의 1 오메가 바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나눠지겠네. 됐니? 예. 여기까지 했어요. 예. 자, 정리를 할 거야. 지금 잘 봐야 돼. 얘와 똑같이 해서 정리를 할 건데 얘는 우선 오메가 분의 1 냅둬놓고 얘는 1분의 1이고요.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고요. 얘는 오메가 분의 1이고요. 얘는 오메가 1분의 1일 때겠죠. 예. 됐니? 예. 얘 같은 경우는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 오메가 바분의 1, 1분의 1, 오메가 바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예. 여기까지 이해했어? 예. 자, 빼기예요.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잘 이제 생각이 전환이 필요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했잖아. 맞아? 네. 그럼 반대로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세제곱으로. 반대로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예. 자, 얘는 그냥 1 쓰고, 그럼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 얘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 세제곱, 얘는 1일 거고, 플러스, 얘도 역시나 오메가 바 제곱분의 오메가 바 세제곱, 얘도 똑같이 얘 1이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아요. 네. 분수꼴 보기 싫어하고 하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러면 얘는 요거에 의해서 오메가 나오겠죠. 얘는 1 나올 거고, 얘는 오메가 나올 거고, 얘는 오메가 제곱 나올 거고, 얘는 1 나오겠네. 맞니? 저제 앞에 것도 오메가 제곱 같은데. 하나, 둘, 셋. 오메가 제곱. 여기까지 했어요? 예.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오메가 바, 얘는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네? 네. 됐어요. 예. 자, 얘 0, 얘 0이야. 그럼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1 맞아. 예. 얘는 오메가 제곱이잖아. 오메가 바제곱이 아니고. 자, 얘가 되겠죠.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얘는 뭐가 돼? 우리 여기에서 넘겨서 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거야. 맞아. 네. 됐니? 예. 자, 얘는 오메가 반대. 얘는 뭐 이용할 거면 여기에서 오메가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가겠네? 네. 맞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생각의 전환은 좀 필요해요. 알겠니? 분수 꼭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얘 넘겨서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로 놓고 해도 돼. 됐어. 제곱인 경우는 그냥 전체 제곱시켜버리면 되니까. 됐니? 예.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예. 자, 12-6번. 왜, 뭐, 안 돼? 아니, 뭐 했어가지고. 아, 했다고? 잘했어. 이거 근거기 수학이 할 줄 알아야지. 자, 12-6번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이라고 되어 있죠. 했니? 예. 자, 이때 여기 3이잖아. 뭘 맞대 있죠, 이씨. 무조건 돼야지. 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오메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돼? 0 될 거고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요거 구해놓고 나서 해줘야 되겠죠? 예. 자 1번 자 1번 정확한 식은 얘 가지고서 넘겨서 해도 돼요. 됐니? 예. 근데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책대로 풀어보면 얘에서 넘겨서 놓고 가면 얘는 마이너스 감마 될 거고 마이너스 알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 되겠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돼서 얘는 요게 정석적인 풀이. 예. 이해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이용해서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지 않고 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으로 알아두라고 했어. 감마 플러스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가 돼서 5다라고 기호해주면 되겠죠. 공식 외워두세요.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변형 공식을 집어넣으면 되죠. 0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돼서 6 되면 될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예. 자, 라인이 풀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풀었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주셨어요. 그냥 전개했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어 이 자식아. 그 보고 있는데. 어? 전개도 나와요. 전개잖아. 그래서 인터넷 그거 봤어요. 자 예정. 예. 여기 우리에겐 전개해서 정석적으로 해주네. 1 플러스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7이다라고 익히 구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이상한 짓을 하나 할 거야. 요거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다 빼줘 버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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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니까 이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예. 자, 이 얘기는 다시 쓰면 얘를 fx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얘는 f-1을 집어넣는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해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fx야. 맞아? 예. 그러니까 요게 fx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가 fx인 거지. 얘의 의미는 얘와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아? 맞아요. 됐니? 예.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해놓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예. 그러니까 형태를 가지고 중요시 얘기하는 거라고. 뭔지 알겠어? 예. 네. 자, 네 번째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이야. 자, 얘는 뭐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공식이지 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여기다가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라는 공식인 거죠. 맞아요. 인수분해 세제곱 공식이죠. 아니. 예.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자, 얘가 안 구해져 있을 때는 얘를 이걸로 하든지 아니면 얘 자체로 변형을 시켜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이랑 3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고 해도 상관은 없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번이 안 구해져 있을 때 쓰는 방법은 변형을 시켜서 가는 거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니? 있어요. 1번 형태로 해갖고 가보면 얘는 0이고 어차피 얘 0이네.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플러스 3 알파 베타만 감마만 남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5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됐니? 예. 자, 이래서 여러가지 3, 4차 방정식도 끝났습니다. 자, 오늘 13번은 나가고 목요일날 1, 2차 부정식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날 15단은 나가면 우선적으로 시험 범위까지 끝나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 한 단원 나오는 거야. 행렬. 정확히 두 단이지. 행렬하고 행렬의 연산이라고 하는 두 개 단원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근데 행렬 파트는 너무나 쉬워요. 솔직히. 형태만 외우면 되고 오히려 어려운 게 여기 연립방정식과 부정식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립방정식을 갖다가 얘기를 할 거야. 자,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예. 응? 저 퇴소하고 와도 돼요. 네. 대신 얼굴은 나올 거야. 편집 안 할 거니까. 왜 이래? 좀 이상하잖아. 뭘 왜 이래. 원래 저래. 맞긴 해요. 자, 다른 사람들 연립방정식 잠깐 보고 있어. 연립방정식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앞에는 너희들이 해왔던 게 연립방정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식만 세워주면 연립방정식 풀 수 있잖아. 맞아? 때문에 식까지만 세워줄 거야. 여기 문제 많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분에 해당되는 형태들만 신경을 써서 좀 할 거다. 알겠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거기에 보면은 뭐 13-3번이라든가 4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식만 써주고 넘어가는 형태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립방정식 합시다. 자, 연립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여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만 먹고 집중해 이 자식아. 자, 연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연립 방정식이야. 그럼 어차피 우리가 해를 구할 건데 저 연립이라는 말이 나. 제보 그만 먹으라고 했더니 이 자식이. 야, 너 나랑 장난이야. 아닙니다. 아, 오늘 나만 다.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이 자식아. 한 입만 먹고 싶었어요. 야, 너무하다고 생각 안 되냐,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맨날 그것이 죄송합니다고 말을 때문에. 아, 너 때문에 안 나오잖아. 예. 아, 안 나와. 아, 안 나와. 아, 정신님 같아. 아, 안 나와, 진짜. 자, 연립이라는 말. 이 말이 뭘 뜻하는 걸까? 연속해서 세우다. 연립이라는 말. 그건 한자식 표현이고 이 자식아. 자, 수학적 정의로 그냥 방정식 두 개를 세운 게 연립방정식이야. 근데 내가 항상 강조하면서 연립이 나오면은 항상 생각을 연립 나왔다면 바로 생각해야 될 게 세웠다 하면은 우리가 식을 푸는데 의미가 없잖아. 우리 방정식 나오면 무조건 뭐였어? x값 구하기로 했잖아. 맞아? 그것처럼 연립 나오면 무조건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두 식을 세웠는데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두 식의 공통된 해를 갖다 구하여라. 이건 뭐야? 알겠니?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 7단원에서 1차 방정식 하면서 했던 것 중에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과정 때는 이렇게 세워놓고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구했었어. 맞아? 자, 근데 우리가 7단원 배울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ABC가 그냥 숫자라고 했지만
중학교 과정이 아닌 공통수학 1 7단원을 배울 때는 A, B, C가 뭐였어? 숫자. 저게 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인지 몰라서 경우를 다 나눠 써야 되겠지.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 해가 되는 경우는 실제로 얘에 대한 그런 이식 형태에서 풀이법을 먼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 자, 풀이법은 총 몇 가지로 나누었어? 예. 저렇게 수업을 안 들으니까 두 가지라고 나오지. 첫 번째, 가감법. 말 그대로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한 문자 속에 초과하는 형태였죠, 맞니? 예. 두 번째, 대입법이 있다라고 했어, 맞니? 예. 그 다음에 2차, 저 대답만 잘해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우리 쉽다는 내용에서 본다면 우리가 등치법이라고 해서 요거까지도 연립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어. 둘 다 y는 돼 있었고 둘이 같다라고 했던 거야. 또 기억 안 나지? 기억났어요. 뻥치지 마, 이 자식아.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뻥치지 마. 이 정신님 같은 분. 너무 와우 아니에요? 똑같아, 일단. 아니 자, 이렇게 돼서 둘이 y라고 해놓고 얘를 갖다가 풀어주는 게 둘이 같다라고 놓고 하면 B-M이지. C-N은 0이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서 근을 구하는 교점의 형태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통이기 때문에 교점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견은 등치법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선생님 예.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등치법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제일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다라고 해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 연방이라고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맞니? 지금 중학교 내용의 형태를 기본 베이스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어? 해가 한 개가 나올 때가 있었고, 해가 무수히 많을 때가 있었고, 해가 없을 경우가 있었어. 맞아요. 예. 됐니? 네.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그래프로 본다면 어떻게 했니? 그래프로 보면 해가 하나인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일치한다. 얘가 평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예. 함수하고도 같이 가야 돼.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일치한다. 얘는 평행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 맞아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 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A'분의 A 비율이야. B'분의 B'이 서로 다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일치할 때는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얘가 같을 때고 B'분의 B, C'분의 C가 있는데 상수항이 다를 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 자, 말 그대로 일치하거나 우리가 만날 해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식 놓고 그냥 숫자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얘를 부정이라고 얘기할 거고 얘를 불능이라고 할 거야. 해가 없다 해서 불능인 거야. 예.
그러니까 부정과 불정에 대한 뜻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이해했어? 예. 자, 그러면 우리 이걸로 끝이냐 이거지. 얘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게 중학교 과정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문제를 잠깐 보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에 써 있는 이 형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가 몇 개야? 3개요. 야, 이씨. 아, 2개요, 2개. 아, 잘못 말했어요. 아, x, y라는 두 개가 되겠죠? 예. 차수가 몇 개야? 한 차수가 몇 차냐고. 1. 1차죠, 맞니?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옛날 방식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2원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원소가 두 개고 1차 방정식이라 해서 2원 1차 방정식이야. 됐니?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1차 연립방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 문자의 개수가 몇 개라고? 2개고 식이 몇 개야? 2개. 2개야. 한마디로 둘이 같아요. 됐어요? 예. 문자 개수와 식이 같으면 그러면 해는 몇 개가 나와? 2개. 정확해. 아, 1개. 아우 진짜 2개가 나오니 너는 연립하면 아니요. 아니, 그 X, Y 따로 너는 그거 세트라고 안 배웠니? 배웠습니다. 자, 해는 1개가 나와요. 됐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자에서 힌트에 쓰면 답이 하나가 나온다고. 알겠어요? 예. 그리고 식이 2개잖아. 맞아? 네. 식이 2개니까 우리 위에 식 1차식 이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1차와 1차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얘는 몇 차가 될까? 2차. 네. 그냥 숫자 1 곱하기 1. 아, 1차예요? 우리가 그냥 x 곱하기 x 말고요. 네. X 곱하기 X 1 그냥 1 곱하기 1이 뭐가 되냐고. 1이. 아. 자살. 자, 1 곱하기 1로 할게 이 자식아. 1 곱하기 1은 1 나오죠. 네. 됐니? 그래서 1차식과 1차식이 그 공통된 거니까 곱하기로 본다면 해가 하나가 나온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즉 문자 중에 식 하나면 연립이 답이 하나가 나오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면 우리가 그러니까 말고 1차 1차니까 둘이 곱하면 하나가 나오듯이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있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1차라기보다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 해가 몇 개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식이 3개야. 근데 문자 종류가 3개야. 그러면 해가 하나가 나온다고요. 그 경우 갖다 얘기하는 거고 방정식 기준으로 봐도 1차와 1차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1이잖아.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2차식으로 나오는 거야. 2차식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경우에 따라 되게 많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2차식과 2차식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나와요.
예.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1차식과 2차식으로 하는 경우도 나와요. 지금 1차, 1차를 봤으니까. 이해했어요? 예. 여기까지니? 예. 자, 그러면 얘에 따른 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지. 자, 1차와 1차 곱하니까 1 나왔죠? 1 곱하기 2는 2. 그럼 얘는 해가 몇 개가 나온다? 예. 2개가 나온다고요. x값이 두 종류고 위에가 한 종류니까 하나를 대입해서 한다고 해도 두 종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예. 그러면 얘는 x 2개, y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몇 개야? 4개. 4개가 나온다 이거 일반적으로. 당연히 줄여서 공통된 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할 거냐? 풀이법은 우리가 가관법, 대입법, 등지법을 이용할 거야 그냥 단순하게. 됐어요? 예.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보면 최고차를 항나 또는 상수항을 소거를 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 y를 두 2차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소거라는 거 한 문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예. 한 문자를 없애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수가 낮아지던가 2차에서 1차로 낮아지던가 아니면 없어져야지만 그 차수가 낮아지니까 대입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요 형태까지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공통근하고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남았는데 그거는 시간 보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알겠니? 예.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예. 자, 그러면 문제를 볼 건데 자 13-1번 자 13-1번에 보면 식이 a x 플러스 y는 1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ay는 1이라는 식이 있대. 자 됐어요. 여기까지니? 예. 그러면 얘 가지고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한 문자를 소거를 해보자. x 없앨래 y 없앨래? Y. x 없애자. 아. 자 그러면 x 없애려면 ax 플러스 y는 1이고 이쪽에다가 a 곱하면 되겠지. 맞아요. 예. 아휴 또 승민이 저거 또 삐질까봐 그냥 여기다 해줄게. 예. 삐지면이지. 그 의미가 아닌데.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식을 빼주면 얘가 나와요. 됐어요. 예. 근데 우리 이제부터는 요 a가 숫자다 문자다? 숫자다 문자다? 숫자. 뭐라고? 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자식은 끝까지 이상한 짓 하죠. 숫자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얘 인수분해 된다고 해서 이제 승리 같은 애들은 바로 와 신난다 라고 하고 그냥 약분해 버리죠. 이러면 된다 아니죠? 아니에요. 야, 좀 전에도 칠다는 얘기는 자 이래서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거죠. 즉 경우를 따져줘야 되는 거야. A가 1일 때는 자
자, A가 1이 때면 수입 많다. 얘는 0 곱하기 X는 0꼴이 돼버려서 맞아요. 예.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이니 예.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 얘는 0, X는 마이너스 2 되니까 해가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부정이라고 하던가 얘는 불능이라고 한다라고 7단원에서 했는데 이제 하시고 아이 기억났어요. 자, 얘가 둘 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때는 나눠도 상관이 없겠죠. 네. 진짜 대단한 자리 저거는. 진짜 저게 밉상이야. 자, 여러분 되겠죠? 예. 됐니? 예. 이해했어? 예. 자,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고 나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됐니? 예. 아니면 어차피 xy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y는 똑같이 나와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바꿔서 하시면 되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형태대로 보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예. 자, 기본 13-2번에 보면은 이제는 식이 항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짜증이 나는 단어예요. 자, 문자 종류가 몇 개니? 3개예요. 그래서 식이 몇 개가 나왔어? 3개. 3개가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어.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숫자로 답이 안 나오고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만약에 뭐 x를 t라고 한다면 y도 t에 관한 식, z도 t에 관한 식 이런 식으로 문자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개수 같으면 그냥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태의 숫자에 따라 여러 가지 해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규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니? 예. 요즘은 집중 안 하네 저. 다음 주가 분기고사인데 시험 못 보면 스테이 시켜버릴 거야. 승범이랑 둘이 손잡고 손잡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거를 3원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옛날 방식대로 하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연립방정식 한마디로 연방을 2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한 문자를 어차피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수거를 하는 거잖아. 맞아. 예. 그러면 1번 경우나 2번이나 3번 경우에 대해서 각각 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한 문자를 정해놓고 그 문자를 없애버리면 돼요. 자, 여기 같은 숫자 간단한 거 Z가 없었네, 맞아? 됐니? 예.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우리 단순해 보면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먼저 2번을 기준으로 (12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6이라는 식과 예.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2라는 두 개의 식을 각각 연립을 한 번 해주면 되는 거야. 됐니? 예. 대신 여기서 z를 없앴어. 그럼 얘도 z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3x 플러스 3y가 둘이 더하니까 18 나올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y가 4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 x 플러스 y는 6이라는 식. 저 4x 어? 더하는 거니까 4x 아니에요?
번째 나온 거에 아 4x구나. 그럼 얘는 안 되겠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 두 개를 연립하시면 돼요. 이게 이거 그 여기 2x잖아. 됐어요. 예. 됐니? 여기. 여기에서 연립을 또 해봅시다. 그러면 밑에다가 2 곱해버리면 아니 3을 곱하자. 3을 곱하면 얘는 6x 마이너스 3y는 12가 돼서 둘이 더해버리면 x는 3이라고 나오겠죠. 예. x가 3이면 y는 2. 2라고 나올 거고 여기 두 번째에 의해서 z는 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뭔지 알겠어? 예. 됐니? 예. 그래서 연립 한 번, 얘가 두 번, 이렇게 갖고 연립 두 번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우, 저 승리 영혼 없는 대답, 예, 이거 유치원이에요. 왜? 뭐 어떤 불만이야? 너 맨날 대답을 예? 이러잖아. 또 이러면 그지? 아니요 이러잖아. 너 얘 갖다가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 예? 이거잖아. 자, 이번에는 얘처럼 해갖고 계산을 해도 돼요. 똑같이. 대신 한 문자만 동일하게. 즉,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두 개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두 개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 두 개에서 계산해 보니까 얘는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게 y야. 여기는 z야. 요거는 x야. 이거는 두 개를 해서 세 개씩을 공통으로 없앨 수 있는 문자가 없죠. 맞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더해.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그러니까 얘들 이거 풀면서 언제 더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단순해요. 연립은 어차피 우리가 세 개씩이다 보니까 두 개씩 묶어서 연립을 두 번을 해줄 건데 공통된 문자를 없애야 두 번째 식에서 연립을 또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묶던 간에 세 개로 공통이 되는 문자가 없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상태에서도 그냥 얘처럼 할 수는 있어. 왜? 얘 두 개 없애고 나면 이 식과 이 고식을 가지고 연립해주면 되잖아. 연립이라는 건 공통이라고 했잖아. 얘 둘의 공통된 YZ, 그러니까 XY지. XY가 여기도 X의 공통이라는 거 보이기 위해서 연립을 해주는 거지. 즉, 얘네 둘 Y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연립이 또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하게 다 더해버리면 4Y 플러스 6Z는 얘는 10 되겠죠? 2로 약분해버리면 얘가 되거든? 됐어요. 자, 첫 번째 거에 의해서 얘 얼마래? 2요. 이렇게 하니까 Z는 바로 1이라고 나오겠죠. 오늘 얘에서 얘가 5라고 했으니까 X는 0 나올 거고 얘가 두 개 합쳐서 3이니까 Y도 역시 1 나오겠죠. 맞아. 예.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형태를 많이 이용해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예. 여기까지 있어요. 자, 13-3번. 우리 이거 어차피 중학교 때 했던 그냥 연립방정식이에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식만 쓰는 형태와 답만 얘기할 거야. 풀어보세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 게
식을 세우면서 소금물에서는 어차피 얘는 소금물 문제에서 생각보다 어려워했던 학생들이 많던데, 자, 소금 농도가 나오는 문제에서는 어차피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얘는 변화가 없는 소금하고 소금물 가지고밖에 식을 못 세워요. 농도 갖고는 식을 안 세워요, 기본적으로. 가끔가다 농도로 식을 세우거든? 그게 더 어려워. 그냥 거의 대부분 소금하고 소금물 갖고 식 세운다고 보면 돼. 그러면 소금의 양 가지고 식을 하던가, 소금의 양 갖고 식을 세우던가, 이 얘기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됐니? 예. 자, 그래서 이번에 퍼낸 거잖아. 맞아? 네. 퍼내서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A 그릇에 농도를 X%, B 그릇의 농도를 Y%라고 볼게요. 네. 그럼 농도 구하는 식이 아니고 소금의 양 같은 그냥 하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소금량이 60g을 퍼냈다고 해서 첫 번째 60g 곱하기 100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섞었다고 했으니까 40g 곱하기 100분의 Y를 했더니 물의 양은 그대로 갈 거고 곱하기 100분의 7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버리면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예. 됐니? 예. 자, 두 번째 바꿔서 거꾸로 했으니까 40 곱하기 100분의 x 더하기 60 곱하기 100분의 y는 얘는 40 더하기 60 곱하기 100분의 90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게 식을 안 세워놓고 하는 애들이 제일 바보 같은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원이 같은 애들이 이제 뭐 하느냐? 요새 이렇게 약분하죠. 식을 다 안 써놓은 애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그냥 약분해요. 잘 봐봐.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다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그냥 지워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아?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예. 전체로 써놓고 나면 삭제될 게 보이거든? 근데 전체로 안 쓰고 그냥 암산을 때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됐니?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 요거 어쨌든 계산을 해갖고 놓고 가면은 농도가 하나가 나올 거야. 됐어요. 요거 첫 번째 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3A 플러스 2B 값이 35 나오고 2A 플러스 3B가 45 나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AB를 구해서 해도 돼. AB가 아니라 XY지. 그냥 X, Y, Y. 이 상태에서 XY 구해놓고 해도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때 마지막 줄에 같은 양을 퍼내서 섞었을 때 농도를 구하라 라고 돼 있어. 아니, 예. 그럼 이걸 식을 써보면 펀을 같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K라고 놓자. 100분의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같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농도는 그대로 구할 거 아니야. X 더하기 K 곱하기 100분의 Y를 했더니 2K 곱하기 100분의 A라고 해서 A도 구하고 쟤도 구해야 된다. 언니 이해했어? 예. 그럼 이거 정리하면 K로 묶어지고 X 플러스 Y니까 2 K A가 되겠죠? 예. 맞니? 예. 여기까지 했어. 예. 그러면 X 플러스 Y는 2A라고 하나 나오겠죠? 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농도 A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네. XY 구하라는 게 아니고. 맞아. 예. 자, 그럼 얘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연립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얘 다 더해버리면 이렇게 하고 간단히 나올 수 있어요. 속어를 안 하더라도. 그럼 x 플러스 y는 16이라고 나와버리죠. 예. 그러면 얘가 16일까 결론도 A는 8. 8%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식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자 13-4번 원래 식만 소주였더니 하다 보니까 다 풀어주네. 자, 수도꼭지 ABC를 무료 가득 채우고 하는데 3개를 틀었을 때 모두 1시간이 걸리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당 양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일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됐어요. 그러면 A의 수도꼭지 A의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시간당 물의 양을 A라고 놓고 B 수도꼭지 물의 양을 B, C 수도꼭지 물의 양을 C라고 합시다. 됐니? 네. 1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C는 어떻게 되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라는 변화 되버리죠. 됐니? 예.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 A와 C. C를 1시간 반 치운대. 네. 그러면 2분의 3 A 더하기 C가 1이 된다라는 시간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와 C를 2시간이니까 얘를 가지고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예. 됐니? 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자, 이거 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됐니? 예. 요거 A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죠. 뭐 AC 가지고 하든 뭘 하든. 자, 어차피 요거 변형시켜도 여기다 대입해도 돼. 그럼 각각 구할 수 있어. 자, 변형시켜서 요거 A, B면 1-A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즉, 이 1-A가 1 나와서 얘는 계산하면 2분의 1 나올 거고 AC면 2분의 3 1-B를 해주면 얘가 1이다 해갖고 얘는 계산하면 3분의 1 나와. 됐니? 예. 문제에서 A, B를 틀었을 때 시간당 구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분의 1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됐니? 예. 이거 5분의 6 나와서 1.2시간이 나옵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니? 예. 자, 그 다음 13-5번을 가보면 자, 1번에 x-y가 2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가 2래요. 자, 위에 식 몇 차식이야? 1차. 1차식이죠. 밑에 식은 2차. 그럼 1차가 2차네. 맞죠? 그럼 해가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럼 어떻게 두 개 나오는지 보자 이거. 똑같이 가방법 대입법 해주는데 어차피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상수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최고차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대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y 대신에 y는 x-2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고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자 이거야. 됐니? 예. 이해했어요?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이거 상수항은 소거해도 돼. 그냥 빼서. 예. 알겠니? 예. 그럼 y가 없어질 거고 우리가 이제 x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산해도 돼. 근데 문제는 빼줬을 때 x, y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전제 조건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갖다 대입해주면 2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2라는 게 하나 나오겠죠. 예.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 넘겨서 마이너스 2는 0 될 거고 4x. 4x 그러면 얘는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x는 0 나오니까 플러스 5는 오늘 왜 이러니 역시 상태가 안 좋게 안 좋은가 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면 x 마이너스 3은 0 되니까 x는 뭐가 돼? 0과 x는 3이라는 게 될 거고 이때 다시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고 y는 1이라는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원인인지 알겠어요? 예. 됐니? 봤듯이 해가 여러 개 나온다는 형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이거 됐어? 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예. 자, 두 번째 x 플러스 y는 4라는 거와 x, y는 2라는 식이 있어요. 자, 위에 몇 차씩? 1차. 밑에는 2차. 그러면 해가 몇 개 나온다? 2개. 두 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자, 역시나 이것도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얘로 될 거고 x, y는 2가 돼서 저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x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2가 될 거고 얘가 되니까 다 넘겨버리면 얘가 되죠. 네. 됐니? 네. 인수분해 안 되네? 네. 그럼 쌤 해 없어요. 죽는다 진짜.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래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x는 얘는 2 풀마 루트 뭐 나오냐? 마이너스. 2 나오겠네. 예. 맞아. 이 얘기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거 여기서 잘 봐야 돼. 해가 이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기서는 쓰는 게 2 플러스 루트 2와 x는 2 마이너스 루트 2로 이렇게 없을 거야. 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y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와 y는 2 플러스 루트 2로 이런 식으로 돼요. 됐니? 예. 됐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요. 풀마 루트 있잖아. 맞아? 네. 그럼 y 값도 얘를 써줄 건데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가야지만 순서가 맞겠지. 맞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쓰기도 해. 근데 여기다 끝에다 항상 뭐라고 써야 되냐? 복부호 동순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복고동은 뭐냐? 부호가 순서대로다 이거. 위에 것끼리 아래 것끼리. 알겠어요? 네. 이걸 안 써주면 얘와 얘는 차이점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3-6번. 이거 아마 3개는 다 못 볼 것 같고 원래 6, 7번까지 해야지만 오늘 하는 내용이 끝나는데 6번하고 7번은 좀 풀어보세요. 알겠니? 예. 13-6번에 1번에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는 0이고요. 그 다음에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6이라는 이런 식이 돼버려서 됐니? 그럼 네. 얘는 아까 돼 있잖아. 두 2차식이니까 해가 몇 개가 나오겠어? 네. 4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 4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자, 거의 대부분 1차식과 2차식은 변형식에서 대입하면 돼. 1차식과 2차식은 강화법 대입법을 하면 돼. 그건 형태 아예. 근데 얘같이 2차, 2차는 경우는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아까 얘는 최고차항을 없애든지 상수항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런데 그냥 무작정 없애는 게 아니고요. 언제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얘기했지만 차수가 낮춰줘야 된다고 했어. 말 그대로 둘이 빼주거나 했을 때 x제곱, y제곱 둘 다 없어져. 차수가 낮아지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 왜? 대입하면 되니까. 알겠니? 얘로 되니까. 근데 둘째 최고차항을 없애는데 둘 다 없어지지가 않아. 그럼 상수항을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즉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제곱이죠. 자, 얘 같은 경우 봤더니 여기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얘를 빼준다고 해도 최고차항이 없어지지 않아. 맞아. 상수항 같은 경우도 곱해서 하려도 안 돼. 근데 이런 경우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인수분해가 돼버려. 저 16. 밑에 10. 얘가 인수분해가 돼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네. 즉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네. 그럼 얘가 0, 0이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해서 y가 2x일 때와 y가 x일 때, 즉 얘일 때 하나, 얘일 때 하나 이렇게 해갖고 구하면 이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럼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16이 돼서 x제곱은 16되니까 x는 풀마 4가 되겠죠? 네. 맞아. 네. 풀마 4이니까 y는 풀마 8이 되겠지? 맞아. 네. 그래서 얘는 복부호 동순이라고 써놓고 그럼 두 개가 나온 거야, 해가. 됐어요. 네. 자, 얘는 5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16되니까 4x제곱은 4가 돼서 16이 돼서 x제곱은 4가 되니까 x는 풀마 2가 나올 거고 집어넣으면 똑같이 풀마 2가 나오고 복부 동순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해가 총 4가지가 나온다. 뭔지 알겠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해했어? 다음 시간에 맞아 풀어주긴 하겠지만 좀 풀어봐. 알겠니? 죄송한데 있잖아요. 아, 그리고 숙제. 나중에 가식. 숙제는 야, 안 끝났잖아. 숙제는 유제 13-9번까지 풀어보세요. 기본이요? 유제. 기본 아까 얘기했지만 7번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숙제는 유제 13-9번.